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간만에 낮에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아마 드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유황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당연히 유황 중에도 먹을 수 있는 식이 유황입니다. 이 유황에 대해서 어떤 특징이 있고 그리고 어떤 점이 좋고 혹시 또 궁금한 점에 대해서 유황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 저도 먹고 있는 추천할 만한 제품도 소개해 드리려고 하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황에 관한 대표적인 에피소드가 있는 드라마가 있는데 제 기억 속에 이 대장금이 그 대장금이라는 드라마에서 한상궁이 유배를 갔잖아요. 한상궁 유배 간 그 이유가 유황오리를 임금한테 선보여서 그걸 가지고 최상궁이 모함을 해가지고 유황 때문에 갔죠. 근데 사실 유황오리는 당연히 아시다시피 몸에 좋지 그렇게 나쁜 독이 있거나 그렇진 않고요. 식이유황 같은 경우는 우리 몸에서 부작용을 일으키기보다는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 유황의 장점과 효과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유황은 어떻게 추출을 하냐면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자연 상태에서 그대로 오거나 아니면 화학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오는데 두 가지 다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요즘은 천연 제품이 좋다 해서 천연 제품이 막 뜨고 있는데 이 MSM 같은 경우에는 천연 제품하고 화학적으로 만든 제품하고 실상 차이가 없습니다. 왜 그러면 천연 상태에 있는 것도 결국 화학적으로 만든 거랑 똑같은 구조로 올 수밖에 없는 그 화학식이 있어요. 그래서 두 제품은 광고를 할 때도 뭐 천연 제품이냐 아니냐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추출 방법이 있는데 증류를 하거나 결정화를 해서 만드는데 증류를 하게 되면은 순도가 굉장히 높아져요. 대신에 단가가 좀 더 올라가고요. 결정으로 만들게 되면은 순도가 좀 더 떨어집니다. 대신에 가격은 좀 싸지는 경향이 있다는 거, 이 정도 참고하셔가지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효과는요. 유황은 정말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 피부부터 근육, 뼈, 인대 모두 구성하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결합 물질의 대표적인 거예요. 우리가 콜라겐 많이 먹잖아요. 콜라겐 많이 먹는데 키 성장을 위한 어린이 영양제든 이런 영양제 구성에서 황이 빠지면요 콜라겐 아무리 먹어도 효과가 없습니다. 왜? 결합을 해줄 때 얘네들이 디설파이드를 해갖고 이렇게 두 개가 달라붙어 가지고 결합을 하고 있거든요. 이때 다른 물질들이 이렇게 차곡차곡 진흙이 쌓이듯이 쌓이면서 만들어집니다. 그게 바로 조직 구조가 돼요. 이만큼 유황은 우리 몸에서 모든 세포를 구성하고 이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필수 성분이에요. 당연히 뼈나 근육이 약해졌을 때도 당연히 필요합니다. 조직 같은 걸 구성하기 때문에. 그리고 유황은 예전부터 항균작용이 있기 때문에 외용제로도 많이 썼어요. 아마 어르신들 중에는 유황가루를 화상이나 피부에 문제가 있을 때 이거를 녹여가지고 이렇게 발랐던 경험이 있던 분도 계실 거예요. 이게 똑같은 작용인데 항균 작용도 있고요. 그리고 항알러지 작용도 있어서 간지러움증에도 굉장히 잘 들어요. 그리고 유황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몸에서 이게 사이토카인, 뭐 이런 인터루킨, 이런 뭐 프로스타글란딘 이런 말이 있는데 염증 매개 물질들이거든요. 이 물질들이 신호를 전달하면 우리가 진통을 느껴요. 통증을 느낀단 말이죠. 근데 이 유황이 하는 MSM의 역할이 뭐냐면 이 신호를 차단을 해요. 그럼 어떻게 되죠? 통증이 줄겠죠. 그래서 MSM 많이 드시는 분들 특징이 뼈나 근육이 아파서 드시는 분들 계시는데 실제로 효과가 있습니다. 신경 차단 효과도 있고 마취 효과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유황은요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 게 뭐냐면 항상 어떤 영양제를 먹을 때 이거 먹을 때 간이 무리가 가면 어떡하죠? 이렇게 질문하시잖아요. 이 식이유황 같은 경우에는 간을 해독시키는 역할을 해요. 예전에도 한번 설명드렸지만 간의 해독은 두 가지 단계가 있어요. 1단계, 2단계. 근데 우선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 글루타치온 한 번씩 들어보시고 요즘 많이 드시죠. 항산화제의 대표적인 게 이뻐진다 해가지고 배곡 같은 피부 해가지고 글루타치온인데 글루타치온의 그 화학식을 보면 SH가 있어요. SH가 뭐냐면 씨올기 이렇게 부르는데 S가 황이에요. 결국 무슨 말이냐면 글루타치온에도 꼭 필수로 필요한 성분이 뭐예요? 황입니다. 그래서 글루타치온 같은 강력한 항산화제를 만들 때도 유황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간으로 다시 넘어가면 간에 두 단계가 있다고 했잖아요.
간의 두 번째 단계를 보면 그때 글루타치온 반응 단계가 있어요. 당연히 글루타치온이 간 해독에도 좋은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간 해독에도 두 번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있고, 그때 필요한 성분이 황이라고 했죠? 연결이 되죠. 그리고 2단계 반응 중에는 간의 해독 중에 아예 설페이션이라고 황산화 반응이라고 아예 노골적으로 황이 필요한 반응 단계도 있고요. 메틸레이션이라는 단계도 있어요. 이 모두가 뭐냐면 황을 기본적으로 필요로 해요. 그러니까 얼만큼 간의 해독에도 도움이 되는지 아시겠죠? 이 점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자, 계속 가다 보면 이 황의 성질 중에는 이 콜린 에스테라제를 억제한다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콜린 성분이라는 게 신경 전달 물질 중에 하나인데, 이 물질이 들어가게 되면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데, 특히 위장 운동 같은 게 활발하게 할 때 도움이 되는 게 이 콜린 성분이에요. 이 콜린 성분이 들어가게 되면 위장 운동이 이렇게 활발해지는데, 유기황 같은 경우는 이 콜린을 억제하는 물질이 우리 몸에 콜린 에스테라제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콜린 물질이 안 나오거나 분해가 돼서 줄어들게 되는데, 이 MSM 같은 유황 같은 경우에는 이 콜린 에스테라제를 억제시켜요. 그러면 콜린 성분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위장 운동이 활발해지기 때문에 변비 같은 데도 도움이 많이 돼요. 실제로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케이스가 있는데, 한 7, 8년 정도 더 되었던 것 같기도 한데, 굉장히 오래전에 경기도에서 근육 문제 때문에 뭐 뼈관절 이런 문제 때문에 MSM이 들어간 관절약을 드셨던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저한테 한 달 먹고 하시는 말이 아직도 기억나요. 무릎 문제나 이런 뼈 문제, 근육 문제 때문에 드셨는데 그것도 효과가 좋긴 했는데,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혹시 이 약이 변비약이냐고. 왜 그런 질문을 하냐고 여쭤봤더니, 본인이 변비가 10년이 넘을 정도로 굉장히 악성 변비인데 변비약을 먹어도 효과가 없었는데, 이 관절 영양제를 먹고 나서 변비가 해결되고 굉장히 쾌변을 받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유가 바로 이 MSM 같은 성분의 작용의 역할도 있다는 점, 이게 제가 아직도 잊혀지지 않은 일화 중에 하나인데, 이럴 수 있다는 거 아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MSM 역할 중에는 이 혈전 같은 거를 막아줘요. 혈전 말고 피딱지잖아요. 그래서 피에 응고인자가 있어가지고 자꾸 혈액이 굳어가는 거, 이런 것들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혈관 순환에도 당연히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동맥경화했을 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호모시스테인이라는 물질이 있어요. 이게 우리 몸에서 대사 과정 중에 중간으로 나오는 건데, 비타민 B 6번이나 12번이 부족하거나 엽산이 부족할 때 이런 물질이 잘 생성되는데, 얘네들은 동맥경화를 일으키는데, 이 유황 같은 경우에는 이 호모시스테인이 덜 생기게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딱 보시면 느낌이 팍팍팍팍 뭔가 도움이 된다는 느낌 받으시죠? 그리고 요즘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실제로 제가 요즘 응용할 때도 이 원리를 가지고 많이 쓰는데, 사실 제가 7, 8년 전에 전국에 약사님들에서 강의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도 MSM 관련해서 정리를 해가지고 발표를 했는데, 그 당시에는 이게 그렇게 큰 화두가 되거나 많은 연구가 되지 않았던 항목인데, 최근 몇 년 사이에 이 점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하고 있는 게 BBB 통과라는 게 있어요. 무슨 말인지 어려우시죠? 이게 무슨 약자냐면 Blood Brain Barrier예요. 자, 그대로 풀면 혈액, 혈관, Brain, 뇌죠, Barrier, 장벽이죠. 그러니까 뇌혈관 장벽이라고 하거든요. 머리는 어떤 물질이 들어왔을 때 함부로 모든 물질을 머리 쪽으로 보낼 수가 없어요. 왜? 이게 독성일 수도 있고 안 좋은 물질일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걸러야 돼요. 그래서 관문이 있어요. 우리 오장육부는 그냥 먹은 대로 그대로 짝짝짝 모든 독성 물질에 갈 수 있지만, 머리는 한번 통과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초반에 이게 문지기처럼 뭔가 거기서 다 차단을 하는데, 이 MSM이 BBB를 통과합니다. 몇 안 되는 물질 중에 하나예요. BBB를 통과하는 거는 결국 무슨 말이냐면, 머릿속으로 갔을 때 머리 쪽 뇌질환이 있거나 뇌와 연결되는 척추나 척수 쪽에 문제가 있는 분들한테는 이 MSM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요즘 이 BBB 통과를 가지고 이 영양제를 많이 응용해서 쓰는데, 이거는 나중에 제가 하나씩 그 실제 사례를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점도 기억하고 가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바로 이제 MSM에 관련된 효과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그러면 이 MSM은 부작용이 없냐?
부작용 같은 경우에는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효과에서 좀 더 오버됐을 때 나타나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데, 예를 들면 변비가 해결된다 했잖아요. 그래서 MSM에서 볼 수 있는 과용량을 먹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구토라든지 두통이라든지 설사나 아니면 복통 같은 게 좀 있어요. 근데 이런 거는 용량 조절을 하면 괜찮아지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고요. 그리고 일부 보고에서는 안압이 좀 올라갔다든지 혈압이 약간 올라갔다는 사람도 있긴 한데, 굉장히 극소수고, 혈압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더 MSM을 먹고 더 좋아졌다는 보고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용량의 문제나 개인적인 약간의 차이일 뿐 크게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그리고 용량 같은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MSM을 먹는 분들이 뼈나 근육이나 이런 게 안 좋아서 드시는 분들이 많아서, 보통은 2g 이상씩 드시면 되는데, 내가 통증을 목표로 했을 때는 8g 정도를 권하고요. 중간에 손님 오셔서 다시 끊고 갑니다. 8g 정도는 보통 진통 효과, 그리고 항암 작용이 있기 때문에 16g이나 20g 정도 이렇게 올려 쓰는 요법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모든 사람의 개개인 특징도 있고 병중에 따라서도 조절되기 때문에 이거는 그때그때 조절한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좋은 제품이 있긴 하는데, 아니, 이런 현상을 갖고 있는데, 제가 그러면 먹고 있는 추천할 만한 제품 딱 한 가지만 보여드릴게요. 저희 약국에도 MSM 관련된 제품이 몇 가지가 더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앞으로는 유튜브에서는 심플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번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앞으로 유튜브의 제 채널에는 그냥 제너럴하게 리딩을 하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사실 제가 10년 동안,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저한테 개인적으로 오시는 분들은 제가 블로그에 썼지만 1 in a billion이라 해가지고 10억 분, 그러니까 결국 온 우주에 본인 한 명 존재하는 사람 위해서 모두 개별적으로 개인 맞춤을 해주는데,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분들은 불특정 다 쓰고, 그리고 이거를 개인적으로 다 설명을 한다는 게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으로 그래프를 보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 중간값에 들어가는 80%를 대상으로 했을 때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좋은 제품이나 그거에 대한 설정을 하고 제가 앞으로는 설명을 할 테니, 이 점을 감안하시고, 만약에 양 극단에 있으신 분들이나 개인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 저한테 따로 개인 상담 요청하시면 됩니다. 자, 제가 먹고 있는 제품은요, 이 제품을 먹는데, 이 제품은 사탕수수에서 추출했다고 순도가 99.96%라고 회사에서 말을 하고 있는데, 솔직하게 저는 이걸 먹고 굉장히 효과를 많이 봤어요. 저는 이제 운동을 즐겨 하는데, 특히 이걸 언제 먹냐면 스쿼트라든지 헬스를 할 때 큰 운동을 한다 그러잖아요. 그런 근육도 큰 운동을 하거나 몸이 많이 힘든 날, 이 MSM 같은 경우를 하루 4알에서 8알 먹습니다. 근데 2알이나 4알만 먹어도 저는 이게 진통효과가 나타나는 걸 바로 느끼긴 하는데, 아까 8g이란 말씀은 말 그대로 이거는 통계상으로 나온 거니까 본인이 알아서 조절해서 드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그 점은 절대값이 아니다, 상대값에 따라서 알아서 조절하시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게 굉장히 순도가 높다는 걸 왜 느꼈냐면, 다른 MSM과 비교했을 때 먹었을 때 효과가 굉장히 빠르게 돌았어요. 그리고 저는 이 제품을 아까 말했지만 여러 가지 응용을 하는데, 뼈 근육 문제도 쓰기도 하지만, 요즘 아까 비비비 통과 그와 관련돼서 뇌에 문제가 있거나 척수나 척추에 문제 있던 분들한테 썼을 때 매우 큰 효과를 보았고, 지금도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그냥 모든 분들이 골고루 드셨을 때 큰 문제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추천해 드리고, 그리고 수용성에서 굉장히 빨리 흡수가 되고,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먹냐면, 지금 제가 먹고 있긴 하는데, 이렇게 저는 항상 먹는 제 영양제 텀블러가 있거든요. 여기다가 이거를 여기다가 몇 알 넣었습니다. 넣으면은 찬물에도 한 30분이나 1시간 정도면 녹아요. 그리고 좀 더 빠르게 녹이시고 싶으시면 약간 그 정수기에 따뜻한 물 있잖아요, 이런 걸 좀 초반에 부으시면은 금방 녹고, 그 다음에 찬물을 바로 부으시면 희석된 상태로 드시면 되니까, 이 점이 아주 먹기도 편하다는 거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 제품이 필요한 분들 간략하게 정리를 하면요, 말 그대로 뼈 근육 문제가 있고, 간해독이 좀 떨어지거나 피부 문제가 있고, 그리고 뭐한다, 뇌와
척수나 척추 쪽에 문제가 있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는 이 MSM 안 드시고 계신다면 꼭 챙겨서 드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 식이유황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궁금한 게 좀 어느 정도 풀리셨으면 좋았겠고,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앞으로는 제너럴 리딩을 하기 때문에 뭔가 상담이 많이 필요하다, 나 개인적으로 뭔가 봐주기를 원하신다, 이러신 분들은 저한테 개인 상담 요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도 재밌는 소식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